2023년 5월 10일, 2014년 전력 3월 21일 킹스 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천유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여도 본부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한국은 봄이 왔죠? 네. 봄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가 천유국의 영토를 각인하기 하는 뜻에서 왕께서 정정궁을 세우시고 궁을 세우시고 그리고 뭐 텍사스 경우는 궁은 안 세우셨지만 그 깃발을 꽂으신 그 5군데를 알아봅시다. 또 날씨를 알아봅시다. 지금 형제님께서 계시는 왕께서 계시는 제가 자꾸만 아버님이라고 하려고 그러네요. 왕께서 계시는 그 정평 테네시는 11도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 27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맑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 주로 오늘 밤에는 주로 맑고 12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7도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는 6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 그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니까 앞유리에 소리가 내렸었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조금 쌀쌀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은 23도까지 올라갑니다. Hazy sunshine.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안개가 낀 안개라 그럴까? 안개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안개가 아니고 뭐죠? 구연. 네. 하여튼 23도.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6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7도입니다. 텍사스는 따뜻하죠. 20도. 지금 조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 비도 내리고 그리고 전동 번개로 또 치고 23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혹시 홍수 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19도까지 내려갔다가 습도가 높을 거라고 그러네요. humid, 습도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일은 28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한국 순천을 봅시다. 전라남도 순천 18도. 이제 9시를 넘어서 지금 그 밤에 들어가는데 거기 공기가 역시 해롭다 그러네요. unhealthy. 건강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역시 그거죠?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황사. 그렇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매일 그래요. 매일 이거 보니까 이거 unhealthy라고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5도, sun and some clouds. 그 햇빛도 나오고 그 구름도 낀다고. 그리고 이제 군마 천정궁은 18도, 현재 18도고요. 거기는 poor. 거기도 공기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poor, 안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는 9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3도, mostly sunny and pleasant. 날씨는 좋겠다고 합니다. pleasant, 아주 상쾌한 날씨가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공독합시다. 천일국 주인의 생활. 제4장 천일국 백성이 되는 길, 큰 전성경 2175페이지. 자, 이것은 천일국 그 주인의 생활의 맨 마지막 페이지네요. 예. 네. 그리하여 천지 부모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일심 일체 일념을 통하여 사랑의 대상인 참부모를 중심 삼고 참사랑을 참부모로부터 참자녀 참혈통을 중심 삼고 참 완성된 가정 정착을 타락을 본 아담 해와 거짓 부모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힌 핏줄을 다 정복해 가지고 깨끗이 복귀된 그 자리에 있어서 아담 가정 한 가정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자리를 통하여 천지 부모 참 부모는 사탄의 핏줄로 더럽힌 것을 밝힐 때까지 수천억 영계와 지상의 사람들을 일심 일체 일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예, 통역할 때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이렇게 문장이 길면 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나누어서 통역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버님께서 여기서 하여튼 아담 해와가 실패했던 것을 이제 그 한 가정을 해방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그 탄감 복귀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혈통, 혈통, 예, 혈통이지 무슨 혈통,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네, 그래요. 예, 뭐 법통이라고. 법통, 예. 밥통이죠. 밥통이죠, 밥통. 혈통이 제일 중요한 거지. 예. 아무튼 아버님께서 그 인생을 걸어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돼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예. 아버님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느냐도 문제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문제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예. 어떻게 죽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옛날에 아무리 많은 실적을 거두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세프 못 끊으면은 뭐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예. 아버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자, 뉴스로 갈까요? 지금 요새 한국에서는 미국 소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나를 강강했다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와서 법원에다가 고발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증거 있어? 하여튼 그 배시몬이 그 사람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주라 이런 판결을 어제 내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역시 이건 뉴욕에 있는 거니까 뉴욕의 배시몬이면은 거의 80, 90%반 트럼프예요. 거기는 민주당의 아성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고등법원에다가 또 항소할지 모르지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거 두고 봐야죠. 근데 돈을 주면은 자기가 그 죄를 졌다는 증거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면 안 되고 계속 질질 끌어야지. 그런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지금 그게 바쁘거든요. 500만 달러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줘버리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제 일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제 밤을 새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민주당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진짜 지금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나 봐요. 왜냐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경우 트럼프가 7%포인트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 7%? 7%포인트나. 그거밖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제대로 좀 어리석은 사람 많으니까 7%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하여튼 모든 힘을 써서 모든 방법 수단으로 트럼프를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죽이려고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그때 의사당의 사람들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해요. 절반 이상이. 그러나 그렇게 동의한 사람 중에서도 18%는 그래도 나는 트럼프를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형사적으로 형사로 그저 책임이 져야 된다고 하면서 하면서 그 사람 어떻게 지지한다고. 대선에서는 이 사람을 나는 지지하겠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좌파가 너무나 그저 극단적인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현재 바이든 정권이 에,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혁명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저 학교에서도 뭐그 아이들이 뭐 어린 여자 아이들은 가끔 뭐 저 나도 야구하고 싶다, 나도 남자가 되고 싶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뭐라 말을 한 번 선생님한테 하면은 교사한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그 사람의 뭐야 저 성전환.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어. 예? 자를 것을 자르고 붙일 것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춘기가 돼도 그 여자로서의 그 부위가 성장하지 않도록 약을 주고 말이죠. 부모한테 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고 남자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런 일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은 안 된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안 되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조금이라도 못 건너게 하기 위해서 넣은 넣었던 정책이 규칙이 내일로 만료돼요. 내일 목요일로.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이런 뭐라 그럴까 예, 코비드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면 곤란하다. 그래서 돌아와도 곧바로 다시 멕시코로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었어요. 그것이 내일로 만료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보통 불법 이민으로 들어오면은 출국시키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일이 5월 11일이라고 그렇고. 그렇죠. 11일이. 그런데 과테말라 대통령이 지금 8만 명이 지금 과테말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백악관에다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미국에다가 그런데 문제가 백악관에서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대. 과테말라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그 전화를 안 받는데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와라 이거지. 그렇죠. 8만 명이 지금 가고 있다. 조심하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텍사스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에게 이 말을 했어요. 하원 의원이 지금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왜냐면은 그런 타이틀 42라고 하는데 그 타이틀 42가 만료됐을 때 미국의 국경은 이제 개방됐다, 완전히 열렸다.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다. 특히 그런데 과테말라를 거쳐서 가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지금 망했잖아요. 사회주의. 그렇죠. 사회주의로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약 매매를 가지고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현지 통화로
현지 돈으로 베네수엘라 돈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그 망했죠. 그 소수만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엘리트만 잘 사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은 똑같아요. 러시아 네. 옛날 소련하고 똑같고 네. 그래요. 네. 공산주의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억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나는 어느 정도 섭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버님이 이것은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땅이 많고 그리고 원래 아버님은 여기 중남미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들은 뭐 아시아 사람들의 사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 옛날에 그 베링 해협을 넘어오고 그때는 이제 빙하 시대는 베링 해협이 아니고 땅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는 것은 좋은데 19세기에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백인들이.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그때는 정부의 복지가 없었어요. 복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30%는 여기서 살지 못해서 유럽으로 돌아갔대. 그리고 여기서 죽은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복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남아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15살에 오셔가지고 혼자 오셔가지고 부모 없이 그리고 펜실베니아 탄광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반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15살이 그런 석탄을 캐는 그런 일에서 일을 했던 걸 상상하니까 참 안타까우네요. 아무튼 그런 것이 하나고 그리고 뭐가 뭔지하면은 마약을 가지고 넘어와요. 맞아. 왜냐면은 마약.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카르텔 그러니까 범죄인들 국경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범죄들의 뭐랄까 안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안내를 받아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내야 돼. 그것도 또 몇 천불 줘야 돼. 몇 천불, 뭐 만불 이상을 줘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빚지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나 방법은 이제 마약의 운반으로 갚는 것이 하나 방법이고,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매춘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범죄를 하는 것으로 갚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참 비극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넘어오는 사람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용당하고. 예.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범죄를 진 사람이 넘어오기도 하고. 왜냐면 불법으로 들어오면은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예?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패스포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국경에서 패스포트를 조사하고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당신 들어오라,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를 하고 범죄를 지고 강제 출국 당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배로 왔어요. 배로 오니까 아무데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항구를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맨해튼의 맨 남단에 그때 같이 가봤나요? 남단에 지금 이민
저 이민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이민해 오는 사람들을 수속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난 잘 생각 안 나.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나는 한번 가봤는데 음. 거기. 예. 지금은 그 건물은 없고 그냥 장소만 있어. 장소만 있어요. 네. 그 맨해튼 맨 남쪽 남단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 당신 안 된다. 네. 아니면 격리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 결자가 있었죠. 그래서 19세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네,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것이 미국에서 좀 큰 문제가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가 책임을 못했으니까 백인들한테 다시 빼서서 솔직히 말해서 어. 백인들이 메시아를 감옥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보통 부담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그 큰 실패가 아니에요. 예.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 메시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완전히 이제 원리로 좀 복음화 되었더라면은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수련 보내고. 그렇죠. 미국의 인구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이 많아요. 예, 여러 가지 개척하고. 예. 예. 일본이나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기를 안 줄어들까 낳아가지고. 봐 걱정이잖아요. 예. 미국도 백인은 아기를 안 낳아요. 특히. 그런데 이런 중남미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요. 네. 건강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구가 많아지면은 경제가 그만큼 커질 수 있어요. 부를 그만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도 줄어들고 모두가 가난해져요.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인터뷰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 했더니 그것은 이제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위험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 거죠. 근데 보통 엘리트 사람들은 인구가 너무 많다. 예? 먹기만 하고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맞아요. 아버님도 인구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조금 무슨 얘기하면 시간 잘 간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영국에서 대관식을 했죠. 예. 예. 찰스도 황폐장 갖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자기 부인 도광지져 죽고. 아주 그냥 사탄의 심볼입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영국이 이제 지구의 모든 것에 식민지가 있었고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다 이렇게까지 해가 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자랑했었고 그리고 영국의 돈이 세계의 주요 통화가 되었었고 옛날에는 그때는 이런 식을 하면은 그런 그 배경에 있는 권력과 권력을 힘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쇼에 불과한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근데 쇼를 보고 싶으면 라스베가스로 가도 쇼를 볼 수 더 있잖아요. 좋은 거 보지.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라스베가스 쇼는 표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원해서 돈 내고 표를 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건 영국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 중에서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의 동의 없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쇼를 보고 싶으면 라스베가스 가면 없어질 거예요. 길게 안 가고. 글쎄. 없어질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그 섭리에도 어떤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 만일에 아버님께서 이제 45년 그 기독교에서 환영을 받았더라면은 엘리자베스도 섭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찰스는 아니죠. 찰스는 아니죠.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자기 말로도 드라큘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드라큘라지. 그렇죠. 혈통이 드라큘라니까. 예.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닌데 숨겨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솔직하다.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예. 그 영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예. 예. 아무튼 그런 쇼가 있었고, 뭐 청평에도 무슨 쇼가 있었던 모양인데, 굉장했나 보던데. 뭐 전혀 섭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섭리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섭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생쥐리하고 가정연합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혈통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버님 혈통. 말씀에 혈통 이외에 뭐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혈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 지구상에 세우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3 아담이신 참 아버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혈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혈통을 순한 것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대왕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3대 왕도 그러시고, 그런데 가정연합은 그것을 배신하고 그 더럽힌 혈통을 다시 사탄의 주관권 하에 들어가 버린 그 혈통을 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그쪽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쪽의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그쪽에서 주는 무슨 독주를 마신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3대 왕도 축복 결혼을 받으셨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또 다음 세대가 아유, 태어나겠네요. 그럼요. 네. 시간만 지나면은. 아유, 그럼요. 1년만 기다리면. 1년만? 네. 그거야 자연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예. 네. 예, 그렇게 잘 되도록 기도를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세상이 아주 어지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